어쩌면 친구를 잃을 뻔한 어느 날 소중한 친구를 지켜낼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야기 안에는 어떤 사연이 있기에 친구를 잃을 뻔한 건지, 그리고 어떤 일로 친구를 잃지 않을 수 있었는지 사연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사소한 오해는 큰 눈덩이가 되어 서로 간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그로 인해 두터웠고 오래 갈 줄 알았던 관계도 끊어지기 쉬운데요. 끊어질 뻔한 관계가 붙어진 이야기,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에서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장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화장품 학과를 전공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우리나라에서 꽤나 큰 열풍이 있었기에 저는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화장품을 만들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고 준비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정말 중국인을 위한 제격의 화장품을 만들어 크게 성공하고 싶었죠. 그렇게 한국에서 화장품 공부만 4년을 했고 서울을 중심으로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들을 접하고 연구해왔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보를 빼내려고 한 것 아니냐?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 손가락질 할 수 있죠.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한국의 화장품의 기술이 궁금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컸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한국 생활에 꽤 지쳤던 날들이 많았는데요.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고 한국의 다양한 화장품들을 주말마다 보러 다니는 일은 저에게 정말 큰 과제였어요. 아무래도 타국에서 생활을 하려다 보니 낯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더운 여름날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사람들이 어찌나 붐비는지 마치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1호선으로만 모여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더운 여름에 어렵사리 탄 지하철에서 한국 사람들은 각기 다른 향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후각이 예민하고 뛰어났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가 벗어놓은 양말이 어디에 있는지 단번에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후각이 예민했답니다. 대중교통에서 만난 향들은 가지각색이었는데요. 그 향들은 계절에 따라 혹은 장소에 따라 혹은 연령층에 따라서 공통된 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이 궁금했어요. 어떤 유행이 있는 건가? 아니면 연령층마다 사용하는 화장품에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원료가 제한되어 있어서 갖고 있는 향이 다른가?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또 신기했던 점은 그 향을 낼 때 사람 개인의 특유의 살 냄새가 섞여지지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섞어진 냄새가 덜하고 특유의 향기가 은은하게 때로는 짙게 느껴지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손에 바르는 크림도 향이 다양하더라고요. 곳곳마다 향이 있는 게 신기했고 그 향에 관련해서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네요. 아무튼 그렇게 여름날에 탄 지하철에선 유난히 제가 피는 느낌이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그 향들 사이에서 내가 튀는 건가? 싶은 순간들이 있었죠. 보통 한국인에게는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고 일본인은 간장, 중국인은 양파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가끔 찌푸리며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뭘까 싶은 불쾌한 날들이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친절하지 않은가 보다 하고 넘겼었죠. 저는 주말마다 그렇게 서울 시내에 있는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들을 찾아다니며 화장품들을 접했어요. 처음엔 혼자 주로 다녔는데 다들 특이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친절했지만 낯설게 쳐다보는 눈빛들의 불쾌감을 많이 느꼈는데요. 제가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에 겪었던 상황들인 것 같아요. 한국 생활이 1년차가 넘어가고 2년차 중반에 접어들 무렵에 저는 한국인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도 저처럼 후각이 굉장히 예민한 친구였고 제가 중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화장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궁금해하는 모습이 설렘의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부끄럽네요. 아무튼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건 저에게 큰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 시점부터 저는 화장품을 이해하는 관점에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한국 화장품에 대해 공부를 한다고 해놓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을 가린 채로 생활해왔던 거죠. 아무튼 그때의 여자친구에게 참 고마울 뿐입니다. 여자친구와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 한국인 친구 호건이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장민, 너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 저녁에 시간 좀 넉넉히 내줄 수 있어? 라고 말이죠. 뜬금없이 왜 시간을 넉넉히 내달라는 건가 걱정했지만 친구의 연락에 시간을 내고 만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진지하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장민 혹시
중국의 목욕 문화는 하루에 목욕 횟수가 몇 번이나 돼?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목욕을 왜 물어보지? 그 친구는 남자였거든요. 저녁에 시간을 넉넉히 내달라고 하더니 목욕 횟수는 왜 묻는 거지? 그렇지만 대답해 주었어요. 중국은 사실 땅이 넓은 만큼 목욕 문화도 각기 조금씩 차이는 있어. 중국이 갖고 있는 수자원이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지만 사실 사람 한 명당 배정되는 수자원 점유량은 세계 100위 안에 겨우 들거든. 사실 많은 서민들은 목욕을 자주 하기가 힘들어. 조금 심한 지역은 냇가에서 씻는 문화를 갖고 있기도 해. 제 대답에 친구가 아주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함께 갔으면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 순간 정말 멈칫했습니다. 등에 살짝 식은땀이 났어요. 그 친구가 저를 데려간 곳은 굉장히 따끈한 곳이었는데요. 각종 방들이 곳곳에 보이고 같은 차림을 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몰려 있었어요. 도대체 뭘 하는 곳이길래 나를 이 저녁에 데리고 온 걸까? 궁금했는데요. 그곳은 지금 제가 한국에 다시 가게 되면 꼭 들리고 싶은, 그리고 한국에 놀러가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바로 찜질방인데요. 찜질방은 정말 저에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날 친구가 해준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장민, 사실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전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 너에게 소개시켜준 서은이가 사실 후각이 예민한 만큼 씻는 것에 대한 강박이 조금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은 잘 씻지 않는다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 내가 앞서서 걱정이 들더라고. 한국은 찜질방 문화라는 게 있어서 장민 너가 경험해보면 좋겠다고 생각도 들고 여자친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전하기에도 편할 것 같아서 데려왔어. 혹시 친구가 다른 오해로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진 않을까라고 여겨져서 저를 찜질방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친구는 한국의 목욕 문화를 저에게 알려줬어요. 수건을 돌돌 말아서 머리에 양머리라는 것도 해보고 구운 달걀과 달콤한 음료, 식혜도 먹어봤어요. 무엇보다 강렬한 색깔의 까칠한 재질을 하고 있는 때수건으로 때를 미는 것도 알려줬죠. 처음엔 너무 창피했어요. 친구와 저는 동갑인데 살아온 세월 안에서 친구는 여러 차례 때를 밀었을 거고 저는 처음 밀어보는 건데 그때가 밀어내지 못한 세월의 양만큼 몰아서 나오면 어떡하나. 순간적으로 때를 밀기가 부끄러웠지만 그날 그곳에 저를 데려가준 친구의 진솔한 마음을 알고 있으니 제가 때가 많이 나온다고 한들 진솔하게 잘 받아줄 것이라 신뢰가 갔어요. 그래서 그냥 때를 밀어봤죠. 꽤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지만 꽤 많이 나온 만큼 저는 새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언제든지 이런 목욕을 할 수 있는 나라인 한국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그 뒤로 틈만 나면 친구와 찜질방에 갔어요. 자주 씻으니 더욱 청결하게 관리가 되는 느낌이었고 실제로 궁금했던 한국 화장품들을 목욕 후에 여러 가지를 사용해보면서 제가 갖고 있던 물음표에 답을 얻기도 했죠. 한국 사람들이 향을 갖고 있을 때 특정한 사람 살 냄새가 섞이지 않는 게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평소에 청결하게 목욕을 잘해와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중국에서는 바이러스의 발원지는 한국이다라고 말하는 매체들도 여럿 있어요. 저도 그렇게 세뇌되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청결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중국, 그리고 욕조에 물을 받아서 온 가족이 돌려서 쓰는 목욕 문화를 갖고 있다는 일본에 비해 한국의 청결의식은 특별한 것 같거든요. TV를 보면 하루에 4번씩이나 샤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위생관념 때문인지 작년에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생했을 때 한국 혼자서 방역에 성공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자친구에게 제 친구와 함께 했던 찜질방 스토리를 들려주었고 여자친구랑 한참을 웃었어요. 찜질방 덕분이었는지 분비는 1호선 안에서 찌푸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 않았어요. 청결함을 유지하는 건 기가 막힌 향을 가진 화장품을 개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여자친구랑 서울 곳곳의 매장에서 다양한 화장품들을 연구할 수 있었고 저는 가장 좋아하는 화장품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특별하게 향이 강하지 않은 화장품이었죠. 상쾌한 청결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향이 저희 마음에 가장 흡족한 향이었어요. 그렇게 지내온 한국 생활이 어느덧 4년 전 이야기네요. 저는 현재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전 여친이 되어버린 저의 화장품 연구 파트너 서은이, 그리고 저에게 화장품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일의 가장 기본인 청결을 알려준 제 친구 호건이,
그 둘 덕분에 저는 지금도 화장품 연구를 할 때 잘 씻을 수 있도록 돕는 클렌징 라인 개발에 힘쓰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의 목욕 특성에 맞게 깨끗하게 씻겨낼 수 있도록요. 깊은 오해로 멀어질 수 있었던 순간이었지만 깊은 이해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터닝 포인트를 선물해준 한국인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 출장 때마다 저는 찜질방을 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찜질방을 가는 저를 보고 주변 친구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인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재미난 사연이네요. 이 사연과 관련된 베스트 댓글이 있어서요. 핫한 반응 3가지를 살펴볼게요. 아니, 이건 이별각 손절각이었는데 관계 이어간 거 정말 대단하네요. 진심으로 사랑했나봐요. 그런데 왜 지금은 전 여친인 거죠? 찜질방 문화 신기해요. 중국에서도 그런 곳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적게 씻고도 여러 번 씻은 것 같은 효과가 나는 제품을 개발 중이신 걸까요? 자연스레 화장품 광고 부탁드려요. 호건씨 사랑해요. 아니 호건씨 저에게도 소은이와 같은 여인을. 재미난 반응이네요. 저도 왜 전 여친으로 표현된 건지 궁금한데요. 어쩌면 지금은 아내가 되어서 그런 건 아닌지 넘겨 짚어보렵니다. 사실 그림 한 편을 그리려고 해도 갖고 있는 물감의 가장 선명한 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초록색 위에 초록색 물감을 덮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은, 그러나 어떤 게 묻어도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흰 종이를 준비하는 일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하는 여러 색깔의 외국인분들이 한국이 가진 흰 종이 같은 매력을 많이들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네요. 좋아요와 구독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더욱 넓어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